안녕하세요. 현재 두 개의 소송 중에 있어 세상 그 누구보다 머리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나는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삶이라고 해도 제 삶은 죽을 때까지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잘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나 사랑만 받고 자라온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에 아버지와 재산분할 소송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제 삶이 저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가장이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주 조그마한 시장 가판대에서 설렁탕을 만들어 파셨는데 거기서 벌어오는 돈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세 자매를 먹여 키우셨죠. 효진이 엄마, 어제 효진이 아빠 집에 들어왔어? 어제 효진이 아빠 우리 애들 아빠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 애들 아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설마 효진이 아빠가 우리 남편 도박하는데 데리고 간 건 아니겠지? 우리 애들 아빠는 평생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효진이 아빠 때문에 이상한 물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희 아버지는 인물도 좋고 사지가 멀쩡했지만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네에서 가장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과 저는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를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막내딸 내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다면서? 아빠가 바빠서 언니들 졸업식에는 못 갔지만 우리 막내딸 졸업식에는 꼭 가줄게. 우리 막내딸 졸업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뭐든 말해봐. 대학 들어가니까 새 휴대폰 하나 사줄까?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졸업 선물을 사주는데 도박해서 번 돈으로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날 아빠는 안 와도 되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말고 아빠는 집에 있어. 하진아, 아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아빠도 우리 딸 졸업하는 모습 보고 싶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단 말이야. 내가 싫다고. 내 친구들 아빠 술주정뱅이에 맨날 돈 따먹기 하러 가는 거 다 아는데 아빠가 오면 내가 쪽팔린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제발 집에나 있어. 아빠 진짜로 내 졸업시켜 오면 나 그날 학교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아버지란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늘 아버지가 사라지길 바랐었는데 저희 고3 겨울방학에 아버지는 제 소원대로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저의 대학 등록금을 들고서 말이죠. 이를 어쩌면 좋니? 내가 우리 하진이 대학 보내려고 1년 내내 모아둔 돈인데 이걸 어쩌면 좋아? 아무리 그래도 지 잘새끼 대학 등록금은 안거리를 들일 줄 알고 그 인간 눈에 보이는데 돈을 내버렸던 건데 그 인간은 그게 하진이 대학 등록금인 걸 알면서도 가져가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엄마 됐어.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그만해. 그깟 대학 내년에 가도 되는 거고 내후년에 가도 상관없는 곳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아버지 두 번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들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엄마도 그만해. 네 아버지 돈 다 쓰면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돌아올 텐데 무슨 방법으로 못 돌아오게 하니? 집에 도둑놈 들었다고 신고할 수도 없고 이걸 어쩜 좋아. 1년 내내 엄마가 고생해서 모아둔 저희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사라진 아버지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질 않길 바랬더니 아버지는 정말 시간이 흘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돈을 훔쳐 가출을 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돈이 떨어질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렇게 집 나간 지 6개월이나 넘었는데 아직 안 돌아오는 거 보면 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아는 모양인가 보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알 바 아니고 평생 이렇게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고 밖에서 혼자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어. 하진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엄마도 너희 아버지가 평생 우리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한테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우리 가족들의 바람대로 그 후로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훔쳐 도망을 가고 난 후 언니들이 엄마 일을 도와 엄마와 함께 설렁탕을 팔았는데 젊은 사람 2명이서 붙어서 장사를 한 덕분인지 엄마는 언니들과 장사한 지 1년 만에 시장을 벗어나 버젓한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진아, 너 미국 패션스쿨로 유학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엄마랑 언니들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 볼래? 진심이야 언니? 진짜로 나 미국으로 유학 보내줄 수 있어? 엄마랑 언니들 가게 문 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해? 너 하나 정도 미국 유학 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는 말이야. 언니들은 여기서 엄마 도우면서 돈 벌 테니까 하지 너는 네가 하고 싶었던 패션 공부해봐. 언니들이 도와줄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저는 늘 미국에 있는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을 꿈꿔왔었는데 엄마와 언니들 덕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 모두가 희생을 해 유학을 보내준 것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 저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훌륭한 성적을 받고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하진아, 우리 이번에 부동산 계약하고 왔어. 한 달 정도 리모델링 하고 나서 바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2층짜리에 100평이라고 했던 그 가게 말하는 거야? 거기 역 바로 앞이라 자리도 엄청 좋은 데잖아. 권리금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았어? 그 정도는 껌이지. 엄마랑 언니들이 너 유학 가 있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번 줄 알아?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그리고 거기로 가게 옮기게 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권리금 같은 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치? 엄마도 엄마지만 이게 다 언니들 덕분이지. 언니들이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엄마 도와서 시장에서 설렁탕 팔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야. 나는 평생 언니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게. 저도 꽤나 잘 풀린 케이스지만 엄마와 언니들이 하던 설렁탕집은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평생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식당을 아주 크게 확장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새로이 확장한 가게에서도 설렁탕집은 장사가 정말 잘 돼서 사람들이 문 밖으로 줄지어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진아, 이리 와봐. 여기 우리 식당 돼지고기 납품해주는 가게 직원분이신데 인사 좀 나눠. 엄마가 큰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셔. 어느 주말에 구경 삼아 엄마 식당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돼지고기 가게 직원이었고 매일 저희 엄마 가게에 들르는 듯 했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엄마와 언니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말에도 고생이 참 많아. 그쪽 사정이 악덕이라서 우리 아들만 이렇게 일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자진해서 일하는 거더라고. 엄마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아들인 줄 알겠어. 그리고 엄마 자꾸 아들이라 그러면 이분 불편해하셔. 우리 동현이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남들이 아들이라고 오해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안 그래도 여자밖에 없는 집이라고 하면 은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양아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처음에 저는 엄마와 언니들이 남편의 아들이라 부르며 좋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그걸 은근 좋아하고 있는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맞다 효진아, 너 지난주에 동현이한테 1,000만 원 입금했니? 내가 동현이한테 네가 입금할 거라고 말해뒀거든.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나서 바로 보내줬지. 입금하자마자 동현이가 고맙다고 5분 만에 전화를 주더라고. 우리 동현이는 예의가 참 바르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젊은이도 드물 거야. 성실한 데다 효자에 자기 동생까지 알뜰히 챙기고. 나도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엄마와 큰언니의 대화를 듣고 화가 난 제가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설마 여기 돼지고기 납품하는 그 직원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빌려준 거야? 동현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병원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기한테 지금 그만한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타까워서 빌려줬지. 그 사람 누군 줄 알고 뭘 믿고 빌려줘?
차용증을 받아놨어? 엄마랑 언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준 거지. 그 사람이 이러려고 엄마랑 언니들한테 꼬리 살라금 들고 자란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인간 나중에 그 돈 들고 튀거나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아는 동현이는 그럴 애 아니야. 그리고 주말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 1,000만 원도 없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빌려준 거였어. 자기 혼자 엄마랑 여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산다는데 얼마나 안타깝니? 세상에 안타까울 사람도 없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엄마한테 돈을 빌린대? 내가 볼 때 그 인간 엄마랑 언니 만만하게 보고 그 돈 닦아먹으려고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장담해. 그 인간 아빠처럼 엄마랑 언니 뒤통수 치고 도망갈 게 분명하다고. 그 순간 100평이 되는 가게를 가득 채우는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빵집이 있어서 어머니랑 누님들 케이크 좀 드시라고 사가지고 온 건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겸아, 너 설마 우리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었던 거니? 어머나 세상에. 도겸아, 우리 막내딸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절대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잘 알죠. 어머니가 저 엄청 예뻐해 주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저 그 돈 반드시 갚을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니 어쩔 줄을 몰랐던 저는 무작정 남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술을 한 잔 사주며 용서를 빌었죠.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했던 말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엄마랑 언니들 지킨다고 했던 말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엄마랑 언니들 그리고 그쪽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쪽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진짜 어디에서도 돈 못 구하고 급해서 사장님한테 빌린 거지. 사장님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날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남편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진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너 지금 그 남자랑 거의 사귀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너만 마음 먹으면 바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 무조건 능력 좋은 남자나 돈 많은 집안에 시집가거라고 했던 거. 우리 집 아버지는 안 계시긴 해도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고 나도 어느 정도 능력 있으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모아둔 돈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라 결혼은 진짜 못하겠어. 1,000만 원도 없다고? 아서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너 그 남자랑은 안 되겠다. 그러다 네가 그 남자랑 시댁 식구 먹여야 될지도 몰라?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정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동현 씨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여기서 일한다고 말 안 했잖아. 하진아, 나 원래 일하던 곳 그만두고 이번 주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 가게에 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자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기로 한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원래 했던 곳에서 일하는 게 돈이 더 잘 될 텐데 왜 그만둔 거야? 사장님이 가게에 항상 남자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모녀들이 하는 식당이라고 하니까 거래처에서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시비도 거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 엄마와 언니들이 아무리 큰 식당을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일부러 납품해야 될 걸 조금 더 빼서 준다거나 별거 아닌 일에 시비를 걸어 싸움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희 엄마 식당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동현 씨랑 결혼할 생각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동현 씨를 보면서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나 싶더라고.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해야지 평생 행복할 거 아니야. 나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돈 좀 없다고 불행해지는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서 하지나. 엄마는 네가 동현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기도했잖니. 네가 동현이랑 부부가 되려고 내가 동현이를 한눈에 알아본 모양이다. 동현이랑 결혼해서 정말 고맙다 하지나. 근데 엄마는 내 엄마야, 동현 씨 엄마야? 남들이 보면 엄마가 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어쨌든 엄마도 언니들도 동현 씨 좋아해서 다행이야. 사실 제 기준에서 남편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긴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니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시모를 부양하고 여동생 뒷바라지를 해주었던데 저와 결혼 후 남편에게 돈이 없던 걸 알았던 저희 엄마가 대신해서 그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하진아, 너희 시어머니 지금도 월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월세 그것도 모아두면 큰 돈이잖니. 그래서 엄마가 작은 빌라로 전세 하나 구해줄까 생각 중인데 네 생각은 어때? 또 너한테 말없이 엄마 맘대로 하면 네가 화낼까봐 물어보는 거야. 엄마 해주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편이나 어머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엄마 이름으로 구해다 줘. 그래 너무 비싸고 좋은 데까진 필요 없으니까 적당한 곳으로 구해다 줘야 돼. 엄마 너무 오버하지 마. 알겠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워낙 저희 집에 일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저희 시댁을 도와주겠다고 해도 저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야 썩 좋진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저희 가족들의 고마움의 보답이었죠. 남편과 제 사이에는 돈 문제가 살짝 엮여 있긴 했지만 별탈 없이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어제 희정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자친구랑 내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아가씨 결국엔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대? 시댁에서 결혼 반대 엄청 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허락을 받아내긴 했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내가 희정이 결혼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당신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가진 돈이라고는 매달 장모님한테 받는 월급이 전부잖아. 남편이 평생 뒷바라지를 해온 동생의 결혼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갔지만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나는 남편과 시댁에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 내가 왜 신우 결혼까지 도와줘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지? 일단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고민해 볼게. 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 희정이 시댁이 집도 해준다고 하니까 1억 정도 도와주는 게 어떤가 싶어. 예단 예부도 해가야 되고 혼수도 장만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1억? 지금 1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 1억을 다 빌려달라는 말이지? 나 죽어도 1억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1억은 무슨 1억이야? 난 많아도 3천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여보, 삼촌으로는 혼수도 제대로 장만 못할 거야. 우리 희정이 시댁에서 미움 안 받으려면 최소한은 해가야 하니까 당신이 내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줘. 신우 결혼 비용으로 1억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돈 뽑는 기계 취급을 한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었죠. 당신은 염치라는 것도 없니? 나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우리 엄마랑 언니들이 당신한테 끝도 없이 퍼주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그래도 당신이 부탁하니까 3천 정도는 해주려고 했는데 나 지금 단 한 푼도 보태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알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영치가 없다니. 그리고 나는 장모님이나 처형들이 나한테 퍼주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고 당신이 내 동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도 이제 당신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이 이 문제로 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 이른 건지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하진아, 동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동현이가 너한테 여동생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네가 안 했다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심한 말까지 했다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했니? 그 인간은 그 사이에 엄마한테 가서 그걸 또 다 읽었대? 엄마는 그 이야기 들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몇 천도 아니고 1억이라니. 아무리 부부여도 그렇지 우리한테 쓰는 돈도 아니고 자기 동생한테 쓰는 돈인데 1억이나 달라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동현이는 네가 아내니까 그렇게 말을 꺼낸 거지. 남이면 말을 꺼냈겠니? 엄마도 네 심정 이해하지만 웬만하면 동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친정엄마와 사이의 사이가 나쁜 것보다 모자처럼 좋은 게 더 좋겠지만 이런 일에도 딸 편이 아닌 사이 편을 들고 감싸도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내 집 장만해야 되고 아이 나오면 그 돈 아이한테 써야 되는데 버는 족족 시댁에 갖다 주면 우리 뭐 어쩌라고. 내가 시댁 먹여 살리려고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어머님 사실 전셋집 얻어줬으면 됐지. 어떻게 또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네 집은 엄마가 사줄게. 네 애도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동현이 도와달라는 거 좀 도와줘. 그래도 네 남편이 너희 집 가장인데 너한테 그런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겠니? 남자가 아내 내조를 받지 못할 망정 그렇게 무시당하면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냐고. 저는 순간 엄마가 시모의 빙의를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희 시모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엄마와 남편이 한 편을 먹고 저와 싸워버리니 감정 싸움에 져버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1억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신우 결혼에 1억을 보태줬다는 이야기에 다행히 언니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진아, 언니들도 동현이 좋아하니까 엄마가 동현이한테 뭘 해줘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뒀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자기 동생 결혼시키는데 너한테 1억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볼 때 너 점점 엄마 팔자 닮아가는 것 같아. 아빠랑 동현이랑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네가 남편 먹여 살리는 거랑 엄마가 그랬더니 뭐가 다르니? 앞으로 언니들이 엄마 말렸을 테니까 너도 시댁에 돈 그만 써. 시댁 챙겨주다 네가 거덜나겠어. 언니들까지 걱정할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 앞으로 당신이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안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는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 어머님 살집, 아가씨 결혼 자금같이 도와줬는데 여기서 뭘 더 도와줘야 돼? 당신 앞으로 내 돈이나 우리 엄마 돈 쓸 생각 절대 하지 마. 앞으로 그럴 일도 절대 없어. 근데 당신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없는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장모님 형편이 넉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나는 잠도 못 자고 장모님 일 도와주는데 당신은 그건 생각 못해? 누가 들으면 당신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일하는 줄 알겠다. 일한 만큼 월급도 받으면서 우리 생활비로 고작 10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왜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전 제가 가장 우려했던 돈 때문에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또 돈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셔야 될 것 같아. 옆에서 돌봐줄 나도 없고 희정이도 없어서 그런지 엄마 혼자 생활하시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모셔올 수도 없잖아. 알아보니까 요양원 비용이 한 500 정도 한다고 하던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 설마 한 달에 500이란 거야? 아니 무슨 요양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 요양원은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걸로 하는데 500은 무슨 500이야. 내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인 거 알면서 그걸 다 어머님 요양원비로 쓰면 나 뭘로 먹고 살라는 거야.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괜히 말 꺼내서 내 기분만 상했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이야기 못 들은 척해.
남편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남편이 포기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또 저희 엄마에게 쫓아가서 부탁을 했는지 엄마가 저 몰래 시모의 요양원비 500만 원을 매달 남편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너 지금 엄마 돈으로 너희 시어머니 실버타운을 지내고 있는 거 알고 있니? 동현이가 엄마한테 자기 엄마 요양원 보내줘야 된다고 돈 보태달라고 해서 매달 500만 원 보내준다고 하길래 내가 무슨 요양원비가 500이냐고 동현이한테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실버타운이라고 실토하더라. 동현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돈으로 시모를 실버타운에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언니가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내 돈이랑 우리 엄마 돈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었지. 당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매달 500만 원 받아갔다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니 실버타운 비용을 내줘야 되는 건데? 여보, 그건 내가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고 우리 이혼하자. 이번 달부터 엄마가 당신한테 500만 원 보내줄 일 없고 어머니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도 말해서 집도 빼버릴 테니까 나 미국 출장 다녀오기 전까지 다 정리해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절대로 우리 엄마 설득시킬 생각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바로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 괜히 남편과 살맞대고 지내면 정 때문에 용서를 해버릴 것 같아 떠나버린 출장이었죠. 미국에서 일부러 더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던 중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진아, 너 지금 당장 비행기표 구해서 들어올 수 있어? 엄마 아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선생님이 살 확률이 반밖에 안 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하진이 너 바쁜 건 알겠지만 거기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이러다 엄마 네 얼굴도 못 보고 가시겠어.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는 하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피폐해져 있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앉아 있었는데 언니들 말로는 남편이 식당 주방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동현이가 일찍 출근하지 않았으면 엄마 혼자 쓰러져서 거기서 바로 죽었을지도 몰라. 동현이 말로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게 일찍 나가보고 싶어서 일찍 나갔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지 뭐니. 동현이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저러고 있는데 네가 데려가서 씻기고 밥도 먹이고 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저는 도망가듯 미국으로 떠나버렸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하니 남편에게 죄인 같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지. 당신은 우리 엄마를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나는 당신한테 쓰는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너무 모진 말만 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아니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장모님이 그만큼 나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 더 늦기 전에 한국 와서 다행이다. 장모님, 막내딸 엄청 보고 싶으셨을 거야. 엄마의 수술을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며칠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엄마는 막내딸인 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버티신 듯 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저희 세 자매만큼 괴로워하고 그 이상으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남편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었나 보네. 모르는 사람을 보면 막내 사이가 막내 아들인 줄 알겠어. 하진아, 네 엄마가 너한테 네 남편을 선물로 주고 갈 것 같으니까 너 네 남편한테 평생 잘하면서 살아라. 딸인 나보다 더 슬퍼하고 오해하는 남편에게 고마웠던 저는 앞으로 남편을 은인이라 생각하고 제가 더 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엄마의 유산을 남편에게도 조금 나눠주자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늦은 새벽 남편이 자리에 없길래 남편을 찾으려고 방문에 나섰다가 우연히 남편의 통화 소리를 엿게 되었습니다.
입금해 주신다면서 왜 아직도 입금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장례식 끝났으니까 얼른 입금해 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처형이랑 하진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장인어른 딸들 얼굴도 보고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남편의 입에서 장인어른이란 말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남편의 전화 상대가 저희 친정아버지인가 싶었지만 저도 저희 친정아버지를 못 본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하나 싶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 안으로 약속했던 돈 입금 안 해주시면 저 장인어른이 장모님이랑 딸들 몰래 장모님 사망보험금 들어놓고 그 돈 장인어른 다 가져갔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험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이거 소송 들어가면 딸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는 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시면 얼른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도 받으실 텐데 왜 자꾸 혼자 욕심내는 거냐고요? 보험사에서 아직 조사 중이라고요? 그럼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 주세요. 남편과 저희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전화 내용을 엿들은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 몰래 언니들을 불러 제가 새벽에 어쩌다 듣게 된 통화 내용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 혼자서 남편에게 이게 더 뭐냐고 묻기엔 무서워서 언니들에게 먼저 말을 했더니 제 이야기 들어 언니들이 바로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동현이 너 그동안 우리 몰래 우리 아버지랑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니? 어제 새벽에 하진이가 너랑 우리 아버지 통화하는 내용 다 들었다고 하던데 사망보험금도 무슨 이야기야? 처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장인어른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장인어른이랑 통화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꿈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부러 저 여기서 쫓아내려고 말 지어낸 거일 수도 있고요. 당신, 나한테 말로는 고맙다고 하더니 장모님 재산 나랑 나눠 가지려니까 아까워서 그래?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남편에게 증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당신 멍청해도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 몰랐어. 우리 집 거실에 홈캠 설치되어 있는 거 까먹은 거야? 여기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통화하는 모습이랑 목소리 다 녹음됐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말해. 남편은 정확하게 녹음이 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땀에 젖은 손만 닦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어른이 나를 찾아왔어.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처형들이랑 당신 몰래 장인어른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장인어른한테 계속 이혼해달라고 하고 계시더라고. 장인어른은 장모님이랑 이혼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그거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나를 찾아온 거였어.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사망보험금 무슨 이야기냐고. 설마 우리 아빠 그것 때문에 엄마랑 이혼 안 해준 거야? 장인어른이 이혼만 말려주면 장모님 앞으로 몰래 넣어둔 사망보험금 나한테도 나눠주겠다고 하셔서 돈 욕심에 나도 눈이 돌아버려서 그런 거였어. 나 아직 장인어른한테 받은 돈 없으니까 그동안 말 못한 거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서 당신 우리 엄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말렸어? 안 말렸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랑 이혼했으면 우리 이렇게 재산 문제로 복잡해질 일도 없었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돈까지 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우리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남편은 저 언니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오해를 하며 용서를 구했죠. 하진아, 처형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그런 짓 해놓고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두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장모님을 친엄마처럼 따랐습니까? 제가 못나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네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용서가 안 돼.
어떻게 네가 우리 엄마 뒤통수를 그렇게 칠 수가 있어? 엄마는 네가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다 자기 생각하는 줄 알고 네 말 들었겠지. 너 우리 엄마 죽어서 기분 좋았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사망보험금도 받고 우리 엄마 재산도 나눠받고 얼마나 좋았을까. 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운 것도 돈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운 거였니? 저도 언니들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저는 남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재산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싫었던 저는 긴 싸움이 될지언정 이혼 소송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만 내가 너희 셋 아버지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너희 엄마 남편이니 재산은 너희는 똑같이 나눠 가져야겠다.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 사망보험금도 너희한테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니까 너희도 아버지 몫을 따로 챙겨줬으면 한다. 저기요. 그쪽이 왜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쪽 남편으로 생각 안 했을 테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지 마시고요. 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그쪽 소송 준비 중에 있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 맞다. 보험사는 저희가 따로 전화해서 그쪽한테 보험금 지급하지 말라고 막아뒀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남편과 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어야 했던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휴직을 한 뒤 언니들과 함께 지냈는데 엄마 식당으로 90이 다 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아가, 내가 염치를 무릅쓰고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다. 어머님, 전셋집 이야기하시는 거면 죄송해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계속 거기서 지내게 하고 싶지만 동현 씨랑 이혼 소송 중이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어머님을 거기서 지내시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아니 아가,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 동현이 좀 살려달라고 하려고 왔어. 우리 동현이 저 도박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너랑 살 때는 네 눈치 본다고 말하는 것 같더니 애가 지금은 폭발을 한 거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매일 도박장에 나가 살고 있어. 시모의 입에서 도박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자 저는 바로 저희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평생 혐오했던 아버지가 하던 짓을 남편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신우 결혼한다고 우리 동현이가 너한테 1억을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 그것도 그놈 도박하는 데 쓴다고 다 써버렸고 네 핑계로 매달 사부인한테 받았던 돈도 도박하는 데 써버린 게 동현이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장모랑 저한테 들키면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겨우 말렸는데 정말로 너한테 쫓겨나서 그런지 애가 더 미쳐 날뛰는 거야. 새아가 우리 동현이 살릴 수 있는 사람 너뿐이라 그러는데 네가 우리 동현이 좀 살려주면 안 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동현 씨 그런 사람이면 저 더더욱 도와줄 수 없어요. 저희 집에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 방금 어머니도 보기 싫어졌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언니들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 남편이 정말 의도적으로 저희 엄마와 언니들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돌아가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고 그 심정으로는 세상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희 버팀목이 되어주는 언니들이 있었고 언니들이 저의 멱살을 붙잡고 지옥 구덩이에 빠져드는 저를 구해주었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남편에게도 이기고 아버지에게도 이겨서 아직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엄마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원에서 남편을 잠깐 만났었는데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잠깐이라도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없어서 아는 형한테 튀어달라고 해서 온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돌아갈 수 있게
차비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면 돼?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아니다, 10,000원 줄게. 가는 길에 삼각김밥이라도 좀 사 먹어. 꼴이 말이 아니네. 아니, 10,000원 말고 50만 원만 빌려줘. 당신 항상 현금으로 그 정도는 들고 다녔잖아. 내가 나중에 이자 보태서 70만 원으로 갚을 테니까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오늘 힘들어서 그런지 갈 때 택시 타고 가고 싶네. 무슨 택시가 50만 원이나 해. 당신 또 그 돈으로 게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당신한테 이것밖에 못 줄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이거라도 받아가. 저는 제 지갑에 있던 동전들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잠깐 뒤로 돌아봤는데 남편은 제가 바닥에 던져둔 동전들을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까지 나락을 갈 수 있는 건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소송도 막바지에 들어서는데 그때가 되면 남편이 더 심한 인간성까지 보게 되겠죠? 벌써 생각만 해도 괴롭지만 잘 이겨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정말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인연 만나서 사람들이 엄마 팔자 닮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엄마의 팔자를 닮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